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노회 신임원과 함께 교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당수의 기독교 백화점이 문을 닫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소외계층 자녀의 방을 무료로 꾸며주면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크리스천 기업을 소개합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미혼모들을 7년째 섬기고 있는 판교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교단의 질적 성장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선 총회와 노회의 협력이 필수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을 열어 노회와 함께 소통하며 교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향후 비전을 나누고 겉면에 메시지가 오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과 노회의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교단 산하 전국 104개 노회를 대표해 480여 명의 노회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에 대해서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워크숍 첫날 장종현 총회장은 교단 신학의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강조하며 한국교회와 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단,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영적으로서 각성이 일어나야 우리 백석총회가 다시 우리 총회를 넘어 한국 기독교를 넘어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우리 총회의 깃발을 어느 곳곳마다 다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장 총회장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목회 실천을 주문하며 목회자, 영적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진정한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렇게 우리 백석학원을 축복하신 겁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노회 임원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석총회는 매년 새롭게 선출되는 노회 임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임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회 임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은 물론 교단 발전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며 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된 임원들에게는 총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이제 총회 새로운 어떤 임원들의 자기들이 이제 해야 할 어떤 업무를 숙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그 어떤 신임원으로서의 자기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자질이 검증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워크숍에서 들여진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라면 한 번쯤은 기독교 백화점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일부 대형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전하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전국의 기독교 백화점은 400여 개. 하지만 최근 들어 기독교인 감소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현재 기독교 백화점은 250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20년 새 40%가 줄어든 셈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명맥만 유지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바울 기독교 백화점은 코로나19 이후 사업 규모를 축소해 성구와 성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 대형 기독교 백화점도 지난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방문하는 고객 수로 봤을 때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런 날은 오히려 더 떨어져서 3분의 1 정도 저희도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에 대부분의 기독교 백화점은 매장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없어 목회자나 교회 학교 교사들의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전도지라든지 이제 교회에서 활용하는 어떤 교재라든지 이런 건 실제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사실 더 실수도 없고 또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선택으로 가는 좋은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 구로구에서 20년째 한 자리를 지켜온 임마누엘 기독교 백화점 김민혜 사장은 오프라인 매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 백화점이 단순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회를 잇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백화점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임이 확실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종종 찾아오셔서 본인의 힘듦을 토로하고 가시고 기독교 백화점이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방편이고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찾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서적과 각종 교회용품을 판매하면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어 온 기독교 백화점.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기독교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전하평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계층 자녀들의 경우 제대로 된 공부방조차 없어 학습 결손이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 가구 업체가 무료로 방을 꾸며주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부하는 책상은 물론 편안하게 몸을 누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수납 공간이 없어 옷은 행거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갓 10살이 된 여자아이가 지내기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살 터울의 오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한 주니어 가구 전문 기업, 꿈꾸는 요셉이 나섰습니다. 딱딱했던 바닥에 침대가 들어서고 여동생의 방에는 핑크빛 책상과 옷장, 오빠의 방은 파란빛의 가구들로 채워졌습니다. 꿈꾸는 요셉이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의 방을 무료로 꾸며주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꿈꾸는 요셉의 도움을 받은 가구만 지난 7년 동안 100가구가 넘습니다. 한 가정당 많게는 500만 원어치의 가구를 지원하지만 새롭게 변한 방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 저희 회사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이 돼서 너무 좋다고 이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편지도 좀 보내주시고 우리 사이트에 사용 후기 같은 거 보내주셔갖고 그런 거 읽을 때 참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보람을 느낍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아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도 합니다. 무엇보다 푹신한 침대가 가장 반갑습니다. 침대가 좋고 뭐가 푹신하고 좋고 그리고 바뀌니까 뭐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침대 없었는데 생겨서 좋고 막 불 어두울 때 굳이 이거 불 안 켜도 돼가지고 좋아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흐뭇하기만 합니다. 아이들 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애들 정서 생활에도 좋을 것 같고 좋은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랍니다. 꿈꾸는 요셉 측은 소외계층 지원 외에도 개척교회 인테리어를 돕는 한편 해외 선교에도 힘쓰고 있다며 크리스천 기업으로 나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특별기획 굿뉴스. 이번 시간엔 7년째 보육원 아이들과 미혼모들을 돌보고 있는 판교 사랑의 교회를 박재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외계층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봉사자들의 발길마저 끊어진 상황입니다. 판교 사랑의 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7년이 넘게 고아와 미혼모를 돕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 또 고아들, 또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래서
그 명령 그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판교사랑의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보육원과 미혼모 시설에 직접 찾아갑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대면 봉사가 어려워졌지만 비대면으로 필요한 생필품과 선물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손편지와 장학금도 지원합니다. 명륜보육원 한상도 원장은 교회의 지속적인 도움에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뿐 아니라 따뜻한 사랑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항상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때로는 아이들 생활하는 방 청소, 이불 청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자존감을 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후원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판교사랑의 교회는 제3세계 어린이 교육비 지원과 이주민, 탈북 청소년 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이웃사랑 사역도 진행 중입니다. 박준호 담임 목사는 최근엔 코로나19로 긴급 지원 사역도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개교회 차원이 아니라 지역 교회가 연합해 소외된 이들을 돕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까지 최대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끝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질병청은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의 조기 달성에 100만 명 추가 접종까지 더한 것이라며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분기에 접종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9월까지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44만 3천 명,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으로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 호조,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거나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추행 피해로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안 질의에는 서우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해 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현안 질의를 마친 뒤 군사법 체계 개선과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도 열 계획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 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현행의료법 시행령에 의하면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로만 한정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30일부터 TV방송뿐만 아니라 데이터 방송, IPTV, 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 광고를 방송할 수 없게 됩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새로운 주류 광고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시간대에 벽이나 옥상에 설치된 광고 스크린에서도 동영상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고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에서도 주류 광고가 금지됩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립연구소가 코로나19 중국 우한 연구소 유출설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지난해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 기원을 연구한 결과 중국 우한 연구소가 바이러스 유출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추가 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이러스 유출설 검토를 정보기관에 지시했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만 12세에서 17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모더나는 유럽의약품청과 캐나다 의약품당국에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만 12세에서 17세 3,7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백신 접종자 중 단 한 명에게서도 감염 발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지난해 핵무기에 80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 반핵단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에 따르면 미국 등 9개 국가가 지난해 핵무기에 726억 달러, 약 80조 8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 미국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약 41조 6천억 원을 지출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약 7천억 원을 핵무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캡슐을 타고 다음 달 우주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번 비행에 베이조스의 남동생인 마크가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유인 캡슐에는 승객 4명이 탑승하며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에서 10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 뒤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단체장을 초청해 특별 기도회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예배 정상화 및 차별금지 악법과 가정해체법의 폐기, 목회자들의 적극 대처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주제 강연에서는 김재동 목사, 길원평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차별금지법 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기독장병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는 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회 예배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주님과 온택트하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성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고신총회 경남 김해노회가 주관하고 국내 전도위원회가 주최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가 7일부터 8일까지 전도의 삶 속에서 영육의 번영을 누리자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전도 DNA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김문훈 목사는 전도자들을 대충 관리해선 안 된다며 부지런하게 그들을 살피고 그 영혼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림교회 여선교회 총연합회가 노숙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총연합회 이화열 회장은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는 생명이고 희망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광림교회는 앞으로 남선교회 총연합회와 실업인 선교회가 급식 봉사에 동참할 계획이며 약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조희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국교회도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